군인은 맞아야 말을 듣지. 안 그래? 세금으로 밥 먹는 주제에 어디서 민간인한테 눈을 부라려? 새벽 1시 30분 골목에 울려 퍼진 악독한 욕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이창수가 21살 해군 병장 장도연을 향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피하려 했지만 창수의 조롱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군복 벗으면 그냥 아가리만 센 아마추어야. 창수는 도연을 손가락으로 밀치며 비웃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시민과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서. 군기 보여줘봐. 아니면 무릎부터 꿇어. 보고받아. 지금부터 처맞겠습니다. 이렇게. 창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마지막 모욕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밥 먹는 거지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수의 주먹이 도연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도연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보도블록에 발이 걸린 도연이 넘어지려는 찰나 창수의 두 번째 주먹이 그의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쿵. 도연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무서운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21살 해군 병장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 멀리 나가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휴가 나와 어머니를 만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왜 이런 끔찍한 모욕과 폭력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마지막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전 새벽 5시에 바다 위였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진행되는 해상구조훈련에서 장도연 병장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연은 자신의 구명줄보다 동료의 안전을 먼저 챙겼습니다. 도연, 내가 먼저 올라가. 아닙니다. 선배님부터요. 도연의 외침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동료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함정으로 올라왔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서 부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장도연 병장 이번 달 모범 병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부대장이 표창장을 건네주었을 때 도연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표창장에는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동료애로 부대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도연은 기다리던 휴가를 나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부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린 도연의 첫 번째 행선지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 우리 도연이 왔네. 장미옥은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부지런히 일하는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아들을 안는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휴가 첫날부터 주방에서 어머니를 도우는 그의 모습은 단골 손님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참 효성스럽네요. 단골 손님인 박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군인이 저리 공손하다니. 요즘 보기 드문 일이에요. 또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주문을 받고 설거지까지 도맡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군대 가서 더 단단해졌지. 미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도연의 어깨는 더욱 넓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모자는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마, 이 국밥집 간판 언제 바꾸실 거예요? 도연이 오래된 간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햇빛에 바래고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간판은 2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니? 그냥 이대로 써야지. 엄마, 제가 전역하자마자 가게 새 간판 달아드릴게요. 그것도 LED로 환하게 밝히는 걸로요. 도연의 말에 미옥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이가 전역하면 정말 그렇게 해주렴. 약속이에요, 엄마. 도연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옥도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 약속이 될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가 일찍 쉬도록 하고 혼자서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점검하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저 이런 일 재미있어요. 도연의 얼굴에는 피로보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10시 도연은 중학교 동창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시간은 금세 자정을 넘겼습니다. 치킨집에서 나온 도연과 친구들은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아, 조심히 들어가. 너희들도. 다음에 또 만나자. 친구들과 헤어진 도연은 혼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도 보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창수였습니다. 23살의 그는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상습적인 음주 난동으로 동네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날 밤도 술집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창수는 도연의 짧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을 보고 군인임을 알아챘습니다. 평소 권위에 대한 반감과 군인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던 그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야, 너 군인이지? 창수가 도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독한 소주 냄새가 풍겼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창수를 피해 지나가려 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은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도연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군복만 입으면 왕이야? 사회 나오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창수의 첫 번째 모욕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끄러웠다면 사과드립니다. 지금 귀가하겠습니다. 도연은 군인다운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창수에게는 이런 정중함조차 비아냥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라 지킨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세금만 세. 창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집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엄마 찾을 거지? 효자 흉내 그만 내. 창수는 도연을 손가락으로 밀치며 조롱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시민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창수의 모욕은 더욱 악독해졌습니다. 군복 벗으면 그냥 아가리만 센 아마추어야. 똑바로 서. 군기 보여줘봐. 아니면 무릎부터 꿇어. 창수는 도연을 희롱하듯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마치 상급자라도 되는 양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고받아. 지금부터 처맞겠습니다. 이렇게. 창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수는 가장 악독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세금으로 밥 먹는 거지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수의 손이 도연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도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는 뜨거운 아픔이 퍼져나갔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군인? 그럼 맞아도 참아야지. 창수는 비웃으며 두 번째 주먹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보도블록의 턱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창수의 주먹이 도연의 이마를 강타했고 도연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도연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고 듣는 사람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머리 아래로 검붉은 피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수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도연을 내려다보다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분 후 소음을 듣고 나온 이웃 주민이 쓰러진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도연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주민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그는 도연의 곁에서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미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의식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연을 응급처치하며 들것에 옮겨 실었을 때 이미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도연이 실려 나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복도에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머리 부상으로 인한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뇌 컴퓨터 단층 촬영 즉시 준비. 신경외과 응급 호출. 의사들의 지시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도연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모든 의료진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로 도연의 엄마 미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 미옥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진료실 밖으로 안내했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응급처치 중이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미옥에게는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에서 들려오는 의료기계 소리와 의료진들의 긴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난 후 신경외과 과장인 박민호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50세의 그는 30년간 의사를 해왔지만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네, 저 도연이 어머니예요. 우리 아들 괜찮죠? 미옥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간 의사를 해왔지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뇌출혈이 상당하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다는 게 그러면 깨어날 수 있는 거죠? 미옥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사의 다음 말은 그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현재로서는 뇌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말에 미옥의 다리는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 도연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미옥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뒤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응급실로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세훈이었습니다.
도연의 형인 그는 회사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고 밤새 운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채였습니다. 엄마, 도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세훈이 미옥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역력했습니다. 박 의사가 세훈에게 도연의 상태를 다시 설명했고 세훈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 의사의 말에 세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호 형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46세의 그는 수척한 체격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미옥을 보는 그의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옥 씨. 오랜만입니다. 정호의 인사에 미옥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이지만 정호를 알아보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정호 씨, 이런 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미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글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15년 전 그녀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창수라는 23살 남성으로 폭행치상 혐의로 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의 말에 세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미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합의요?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5천만 원? 세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돈으로 우리 아들 명예를 덮지 마세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미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가겠습니다. 정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전 도연의 아버지 사건에서 제대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그를 더욱 의지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도연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중환자실 앞에서 밤낮으로 기다리는 미옥과 세훈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짙어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호 형사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호가 병원 복도에서 미옥과 세훈을 만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세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장 근처 상가의 CCTV에 사건 전체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정호의 말에 미옥과 세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CCTV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가 놀랍습니다. 도연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호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화면이었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며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창수가 집요하게 따라가며 모욕하고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창수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도연 씨는 군인 신분 지침에 따라 충돌을 회피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정중한 사과와 이탈 시도를 여러 번 했죠. 영상 속에서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자세에서는 어떤 도발이나 공격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거죠? 세훈이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폭행입니다. 그리고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이창수가 도연 씨가 군인인 것을 알고도 군인이라고 더 심하게 들볶더군요라고 했답니다. 이 말에 미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폭력을 피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끝까지 참았구나. 네, 도연 씨는 정말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끝까지 지켰어요. 정호의 말에 세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의 성숙한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옥은 도연의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군복 주머니에서 나온 모범 병사 표창장과 도연이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창장에는 해상 구조훈련에서 동료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옥은 아들이 이런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이가 이런 상까지 받았구나. 미옥이 표창장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는 휴가 나오기 전날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휴가다. 엄마께 새간판 약속드렸는데 전역하면 정말 지켜드려야겠다. 오늘 구조훈련에서 표창도 받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다. 빨리 집에 가서 엄마표 된장찌개 먹고 싶다. 엄마 전역하면 새간판부터 달아드릴게요. 글을 읽던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철들었는지. 그때 박민호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박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뇌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가족분들이 결정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미옥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이요? 연명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장기기증이라는 말에 미옥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고등학교 시절 도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도연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생명 나눔 교육을 받고 온 도연이 저녁 식사 때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죽으면 장기기증하고 싶어. 무슨 소리야, 그런 불길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당시 미옥은 아들의 말을 꾸짖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정말 진지한 얘기야.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 같은데. 도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 들어봐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장기기증을 하면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들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철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그런 마음이었니? 미옥은 의식 없는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물론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옥은 세훈에게 그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이가 그런 말을 했었다고요? 응, 분명히 기억해. 자기 몸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 세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의 그런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 또 다른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도연이의 뜻대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도연이라면 분명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연이답잖아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도연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의사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전달했을 때 그는 가족들의 숭고한 결정에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도연 씨의 마음이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장기기증 코디네이터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도연 씨의 심장과 간, 신장으로 3명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말에 미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아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 안에서 계속 뛸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현재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17세 환자가 있습니다. 도연 씨의 심장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수술 전날 밤 미옥은 도연의 곁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내 뜻대로 해줄게.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미옥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연의 베개 곁에 태극기와 그의 계급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장기기증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는 이창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덕분에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창수는 피해자가 군인임을 알고도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모욕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고의적 폭행치사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미옥이 직접 법정에 서서 피해자 가족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도연이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미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들은 군인이었습니다. 끝까지 품위를 지켰고 떠나서도 생명을 지켰습니다. 미옥은 도연의 표창장과 일기장을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들이 받은 모범 병사 표창장입니다.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들의 일기입니다. 전역하면 엄마에게 새 간판을 달아주겠다고 약속했던 효자였습니다. 법정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도연이는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어요. 심장과 간과 신장을 기증해서 3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미옥의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창수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의 선고가 울려 퍼지자 미옥과 세우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완전한 위안은 될 수 없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연에게는 특별한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계급 추서와 함께 표창을 수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추서식이 열린 날 해군 장교들이 도연의 영정 앞에 정렬해 있었습니다. 미옥과 세우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 장도연 소위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추도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평화적 해결을 시도한 것은 군인 정신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린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모범입니다. 추서식이 끝나고 미옥은 도연의 소위 계급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병장에서 소위로 추서된 계급장이었습니다. 작은 계급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삶 전체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미옥은 장기기증을 받은 환자 가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연의 심장을 이식받은 17세 소년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께, 저는 아들이 도연 오빠의 심장을 받은 김수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몇 년간 고생했는데 도연 오빠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매일 밤 도연 오빠와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도연 오빠의 마음을 받아 더욱 선량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계속 살아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장도연 소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켰고 폭력 앞에서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마지막 선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군복은 누군가의 밤을 지켜낸 약속입니다. 젊은 군인이 거리에서 모욕당하고 쓰러지지 않는 사회, 군인의 희생과 존엄을 모두가 지켜주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내 건강하시길 빕니다.